올해 총선에서 야 이재명 대 윤석열, 윤석열 대 이재명이 또 한 번 붙는 거야. 세 번째 격돌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프레임이 깨졌습니다. 누구한테서? 한동훈한테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뒤로 나앉고 대신 한동훈이 나와서 한동훈 대 이재명 이렇게 붙어서 이제 모든 여론조사는 두 사람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오늘 중앙일보 차기 대통령 적합도 물었는데 한국갤럽이 조사를 했습니다. 한동훈 24, 이재명 22. 저희 11시 김관일 쇼를 통해서 이미 한동훈이 앞섰다, 골든크로스를 성탄절 때 지났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갤럽처럼 유력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작년 9월부터 한동훈, 이재명 두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여론조사를 쭉 해왔는데 물론 두 사람이 1, 2등을 차지하고는 있었습니다만 한동훈이 한 발짝 앞서 나가기 시작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드디어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네, 저는 뭐 예상을 했고요. 네. 뭐 위원님께서도 하셨겠지만 아마 점점 더 벌어질 겁니다. 벌어질 것이다. 네. 네. 그 이유는 한동훈이 이제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아주 새로운 타입의 그 상품인 거죠. 정치 상품으로서. 네. 그러니까 명품이에요. 아, 일종의.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아는 뭐 루이비통이나 뭐 이런 걸 떠나서 뭐 저도 에르메스급의 명품이 아닌가. 네. 왜냐하면은 뭐 일단 말에 언어라는 거는 비트겐슈타인이 그 사람의 세계다. 네. 그 사람이 닿을 수 있는 것이다 했는데 네. 언어 능력이 매우 탁월합니다. 근데 맞습니다. 정치는 사실 언어 갖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무궁무진한 언어를 갖고 있는 한동훈에 비해서 이 이재명이는요 동문서다 뭐 엉뚱하게 딴말 하면서 그냥 야비하게 피해가는 거죠. 지는 잘한다고 아마 생각할 거예요. 바로 그런 지성의 차이. 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지성이라는 거는 모든 이 최고의 지도자에게 제가 그동안 정치를 하면서 옆에서 보니까 가장 필요한 능력이 바로 지성이에요. 아, 예. 판단 능력. 네. 그래서 지성을 갖춘 지도자들은 성공했고 네. 지성이 부족했던 그런 지도자들은 그 끝이 처참했죠. 그건 인류 역사에서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한동훈이 갖고 있는 굉장한 대여성 호소력. 아하. 일단 예. 네. 비주얼이 네. 좋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김광일 위원님하고 이렇게 보면은 아니, 그러니까 감히 눈이 제 굉장히 저희- 맑고 재밌고 옷도 잘 입으시고 그런데 그런 거 요새 여자들 좋아하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제 얘기는 빼셔야 됩니다. 저희 시청자들께서 뭐라고 하십니다. 네. 젊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집에서 요즘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몇 등신인가 나눠봤더니 네. 8.5등신이에요. 우와, 네.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존 F 케네디가 네. 처음에 그냥 나왔을 때 존 F 케네디가 조세 케네디 부잣집 아들이라며 네. 뭐 사람들이 이랬는데 네. 딱 나와가지고 그냥 싱글싱글 웃고 다니니까 갑자기 여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그냥 열광을 해서 네. 이제 상원 의원으로 아주 그냥 발돋움을 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한동훈에게 그동안에 이 우리 보수 정당의 좀 약한 고리 네. 여성이라든가 젊음 뭐 이런 청춘 뭐 이런 사람들이 한동훈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특히 이 엄마들 가운데서 40대 여성들이 굉장히 아킬레스건이었는데 이재명 같은 아들 키울래? 한동훈 같은 아들 키울래? 응? 이재명 같은 남편이 좋아? 한동훈 같은 남편이 좋아? 뭐 끝나는 거죠. 정말 그 질문이 폐부를 찌르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도요. 네. 예, 둘 다 아들이라면 누구를 아들로 키울래? 그럼요. 남편이라면 누구를 남편으로 데리고 그렇죠. 살래? 네. 그 말 한마디로 끝나더라고요. 그냥. 특히 뭐 남편하고 사고 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다 네. 치더라도 예. 이 아들에 대해서는 정말 엄마가 나의 작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 한동훈의 엄친아 이거는 정말 아주머니들, 엄마들 뭐 그리고 요즘은 젊은 할머니들까지도 열광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팬클럽 한동훈한테 후원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막 이게 많아요. 이 질문에. 네. 그래서 그 당에다가 하면 된다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당 말고 한동훈한테 직접 하고 싶다고. 이게 말하자면 왜 네. 아이돌들한테 네, 뭐 네. 해피 버스데이 뭐 지하철 네. 광고하고 네. 뭐 선물 조공하고 막 네. 커피차 밥차 네. 제가 이제 그 심정을 알겠다고 그러는 분들을 많이 들었어요. 조공하는 기쁨이 어떤 건지를. 그러니까 그만큼
스타성이 있는 거죠. 네. 게다가 반짝반짝 빛나기까지 해요. 정치하는 뭐 사람- 닦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네. 그 스타성 빛난다 이런 게 이제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예. 매력이 정치인한테는 매우 중요하죠. 사실은 정치인은 이 뭐라고 할까요? 연예인하고 똑같아요. 이제는요. 네. 그래서 연예인이 정치인을 대신하게 됐다 하고 움베르토 에코도 얘기를 했잖아요. 응? 뭐 이제는 교회를 그 쇼핑몰이 대신하게 됐고 일요일마다 교회 안 가고 쇼핑몰에 간다 뭐 이렇게 예. 움베르토 에코가 얘기했는데 예. 저는 이 정치인들을 보면은 매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네. 이 존 F 케네디의 아버지 조셉 케네디도 뭐라고 하냐면 정치인에게 카리스마는 섹스 어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딱 놓고 봐서 이재명하고 한동훈하고 누가 더 섹시하냐. 네. 여기서 끝납니다. 우와. 네. 이런 얘기도 여러분 처음 들으시죠? 그래도 수위가 높은가요? 네, 지나간 얘기지만 한 가지 또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쭙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아까도 지적하셨다시피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차기 잠룡들이 네. 그 여성 유권자들에 대한 상대적 열세에 있었다 이게 네. 아킬레스 근인데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것이 그 여성들 이제 그 중에 또 어떤 분들이 이제 개딸이 되기도 하고 네. 뭐 있겠지만 아니 이재명 대표가 그 형수에게 했다는 그 쌍스러운 욕설이 있는데 네. 어떻게 그런 사람을 지지를 했죠? 그리고 민경우를 그런 그 민경우 그 전 비대위원은 수준도 안 되는데 정말 될 수도 없는데 이제 이 자진 사퇴한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면은 이재명부터 자진 사퇴해야 돼요. 더구나 여성에 대해서 이거는 뭐 그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반여성적이라고 하는 그 무슬림들의 여성에 대한 할례, 네. 여성이 성적인 그 기쁨이나 이런 네. 느낌을 못 갖도록 할례를 하는 거 그 못지않게 생명을 잃는 소녀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런 과정에서 예. 근데 그거 못지않게 자기가 뭐 찢어놓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아. 그런 사람을 왜 지지하나?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저는 개딸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수수께끼가 좀 미스테리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네. 일단 개딸들은요, 딸들이 아니에요. 개 줌마 내지는 개 할머니예요. 50에서 60. 네. 그 다음에 이제 윤영찬이 그 지역구에 가가지고 막 삿대질하면서 네가 여기를 이거 이재명이 다 해준 거야 하면서 막 가라고 하는 네. 그 개딸 아줌마가 네. 바로 이재명이 하고 똑같이 오버를 되는 여자 이재명들이에요. 아주 상스럽게 살아왔고 네. 막 살아왔고 예. 그리고 바닥에서 해갖고 어쨌든 아파트의 이 주인도 됐고 이런 와중 속에서 이재명하고 자기하고 굉장히 비슷한 어떻게 보면 동변상련도 느끼고요. 네. 그다음에 이재명이 그렇게 못된 말을 하고 아주 너절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하는 짓이 검찰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뭐 굶고 그러면서도 또 영양주사는 맞아 이런 모든 게 내가 살아온 그런 과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왜 지지를 하느냐. 저 정말 근데 보면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백인 남성들과 또 흑인 남성들 이 와중에 이 똑같은 게 있다는 거. 트럼프. 나하고 똑같이 쓰레기 같은 농담하네. 뭐 자기 딸에 대해서도 쟤 쓸만한데 괜찮지 않아? 이러면서 농담하는 나랑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은 자기가 쳐다보는 정치인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이 모양이 된 거는 우리 국민들도 문제가 많았다는 거고요. 미국이 아무리 그래도 트럼프를 지금 차기의 제일 탑 리더 가능성에 올려놓는 거는 미국이란 나라도 미국의 장점을 잃어가고 있는 거다. 어쨌든 종교, 철학, 사상을 위해서 그 먼 데서 배 타고 미국까지 왔던 메이플라워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네.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어떤 정치인들 지지하는 사람은 자기 모습을 그 정치인에게 투사하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을 해주시면 그 옷필 다 이해가 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물었더니 1등이 한동훈 24, 이재명 22, 세 번째가 누군 줄 아십니까? 이준석. 그런데 그 지지율은 3, 홍준표 2, 이낙연 2, 이탄희 판사 출신이죠. 불출마 선언한 사람 1, 안철수 1, 오세훈 1, 김동연 경기지사 1, 원희룡 전 국토 1, 유승민 1.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사람들 이름을 좀 비정하다, 그죠? 열거를 했는데요. 11111 이렇게 돼 있어요. 어차피 차기 2027년 대선 당선자는 이 중에 한 사람입니까? 그럼요. 네. 한동훈이 되겠죠. 한동훈입니다. 네. 예. 이변이 없는 한. 이변이 일어날 수가 없는 구조죠. 왜 그러냐면은 네. 이 2등인 예. 이재명은 제가 보기에는 못 나갈 것 같아요. 대선에. 아. 네, 그러면은 나머지 3%, 1%, 11인데 지금 3%인 그 이준석의 경우도 이 성상남 문제를 비롯해 갖고 네. 자기가 뭐 신당을 창단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뭐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뭐 구체적으로 진짜 탈당했느냐 뭐 이 얘기까지 나올 정도고 네. 그 다음에 이 3%라는 건 그동안 매기처럼 하도 그냥 수조 안을 그냥 흙탕물처럼 휘젓고 다녀가지고 네. 나온 3%지 좀 있다가는 빵프로가 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뭐 보수의 노아의 방주를 만들겠다 네, 이러면서 그런 얘기도 했더군요. 자기가 노아인 척했는데 아무도 노아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아마 그 노아는 이낙연이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이낙연은 절대로 안 태우죠. 네. 제가 노아라도 이준석이는 꼭 떨구고 가지. 네. 아유, 태웠다가는 그 노아의 방주에서 또 내부 총질하고 사람들 선동하고 진짜 애물단지인데요.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동아일보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수도권만 서울, 인천, 경기 여기만 따로 떼어서 거기만 더 정밀하게 들여다본 셈인데요.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물어봤더니 경기도는 이렇게 더 벌어지고 서울, 인천은 좁혀지고 역전이 됐습니다. 자, 이런 현상이 숫자로 말씀드리면 서울은 국힘이 34.6, 민주가 33.5, 인천은 국힘이 35.1, 민주가 34.7, 반면에 경기도는 30대 40으로 민주가 10%포인트 앞선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배님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거는 뭐 굉장히 큰 변화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총선 해볼 만하다. 아, 네, 거기에 네. 대한 시그널이라고 봐요. 아, 예.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죠. 네. 이 서울에 살던 사람이 계속 서울에 살 수 있도록 그쪽에 도시 개발하겠다. 아, 기가 막힌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센스 있고 제가 원래 그런 타입의 남자를 좋아해요. 이렇게 퉁퉁하고 막 약간 돌쇠 같은데 네. 그다지 예민하게 찌르는 게 있어. 네. 아, 여러 가지 세밀하게 챙기고는 있구나 했는데 그런 시그널 같은 게 아마도 이 서울 인천에 있는 분들한테는 팍팍팍 먹힐 거예요. 아, 예. 그다음에 이제 서울 메가시티 같은 거라든가 왜냐하면은 이 총선은 굉장히 나의 그 작은 자잘한 이익까지도 열심히 집에서 생각하고 한 표를 행사하러 나가죠. 맞습니다. 예, 예. 그런 점이 있고 중요한 거는 이제 경기도의 이 격차가 다 이전까지의 조사에서는 사실 뭐 20%도 나고 막 그랬어요. 네. 그런 점에서 경기도도 좁혀졌다. 네. 이 경기도가 이제 좁혀지게 된 이유는 그 분노가 약간 사그라들었다고도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문제인데 너무나 이제 이 서울 집값을 올려놔가지고 서울에서 못 살고 경기도로 간 네. 스스로를 막 그분들은 막 그렇게 부를 필요 없는데 경기도 난민이라고 그래서 아. 제가 문재인 난민이라고 고쳐야 된다고 제가 그랬어요. 네, 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알게 된 거죠. 네. 아, 내가 왜 여기에 오게 됐나. 이게 문재인 때문이었다. 네.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기도의 그동안의 경기도지사 성남시장으로서 이재명이 했던 포퓰리즘 내 돈 갖고 이렇게 뿌렸더니 이 모양 이 꼴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이 격차는 줄어들 거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들한테 뭐 거의 90%예요. 지금 국회의원 또 뽑겠느냐 바꾸겠냐. 네. 90%가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 지금 167석인가요? 그걸 갖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네. 곡소리 나는 거죠. 음. 바꾸고 싶어 합니다. 자, 수도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곡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려오고 있다 이런 분석까지 해주셨는데 아무튼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집값 때문에 수도권 유권자들이 삶의 터전을 옮기는 일만큼은 없도록 하겠다. 맞아요. 재건축, 재개발 이거 확실하게 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예. 김강일 위원님은 그런 걸 언제나 콕콕 집어서 아니 여기 써 있습니다. 여기 아니 써 그래도요. 있습니다. 저도 듣긴 우리 작가님이 들었는데. 다 써주신 거에 있습니다. 에이. 네, 그래서 역시
그 윤석열 대통령이 통 크게 행동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세밀한 부분을 콕콕 집을 때는 놀랍다. 이런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